올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어디 지나갈 때마다 여기 지하철 뚫린다 이런 플랜카드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좀 믿을만한 걸까요? 이번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만서도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앞두고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이유에서 낸 것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늘 공약을 냅니다. 맨날 철도 놓겠다, 철도 노선 놓겠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헛된 공약을 내놓냐고 말할 게 아니라 당장 GTX, 지금 A, B, C, D, E, F까지 나왔고 GHK, IJK 나오겠죠 쭉. 되겠습니까? GTX 자체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의미가 있는 노선도 있어요. GTX A에서 운정 서울역 구간, 여기는 정말 새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속도가 나올 거예요. GTX B에서 인천부터 서울역 구간 같은데 그거는 신선, 새로운 선을 깔았기 때문에 효과가 나지만 그게 아닌 지역들은 원래 GTX는 빨리 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철도랑 노선을 같이 씁니다. 병용합니다. 그러면 앞차들의 속도를 맞춰야 돼요. 먼저 갈 수 없어요. 뛰어가지고. 그러면 예상 기대했던 속도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배차 간격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나쁠 거예요. 예상했었어요. 다들 GTX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GTX 개통한다는데 왜 집값 안 오르냐 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뻥튀기 했던 거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D, E, F 나오고 하는데 선거거든요. 또 대선이 있어서 또 그럴 거예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안 주시면 되지 않는가. 유권자 스스로가 좀 반성할 문제다 생각을 하고 최근에 대세청 중부권 얘기인데 이쪽 지역에는 철도 이슈가 두 가지가 큰 게 있어요. 하나는 충청권 광역철도라고 이건 이제 기존의 경부선, 호남선, 재래선에다가 요 지역만 다니는 통근 열차를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일부 노선이 예전 철로를 같이 쓰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열차만 다니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대전 세종 광역철도 이거는 대전 지하철 1호선 반성역부터 세종시청을 지나서 조치원을 지나서 청주공원까지 가는 거예요. 새로운 노선을 놓겠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원래는 충북선 노선을 이용하는 건데 청주시는 지하철 놔달라고 시내로 휘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꼬이고 있는데 최근에 선거잖아요. 놓겠다고 CTX 근데 조건이 참 들으면서도 안 듣고 있는데 민자로 하겠다고. 여기 민자로 뭐 안 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비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올까요? 한국 교통기관의 문제는 요금을 맘대로 못 올리잖아요. 그 정부가 다 규제하고 9호선이 그래가지고 저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민자면은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수익을 못 내게 하니까 한국 시민들이 약간 자본주의 마인드가 부족한 게 돈은 적게 내면서 서비스는 고급을 원하니까 원래 교통용은 비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민자로 하겠다는 얘기는 한국 상황에서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통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철도 지하화 이 문제가 같이 나가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다 안 되고 유일하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제가 볼 땐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이 지상에 있거든요. 고가로 강남과 서초구를 경계선처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지하화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리니어 파크라고. 그럼 지하화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공원 하고 나머지 이제 수익 사업. 강남은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보내고 위를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민간에. 저는 지하화가 가능한 1순위는 여기라 봐요. 강남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민자로도. 이게 된다면 다른 부산 시내 지역 지하화, 대전 구간 지하화 또는 경인선 지하화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건데 강남이니까 가능한 거고 당장 경인선 같은데 한 40년간 공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하화하겠다고. 매번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삼성동 밑에 현대부지 있잖아요. 네. 거기 지하화하는 거랑 차이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저기 영동대교 복합 개발이죠. 이게 영동대로 지하 구간 복합 개발인데 봉은사역, 삼성역 여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라인으로 GTX A하고 C가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 B도 지금 이로 다니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선거니까 지금 막 던지고 있어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B는 원래 안 지나지 않았어요? 안 지났어요. 근데 그게 늘 왔다 갔다 했어요, 선거 때마다. 근데 그게 선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책임 안 지면 되지 뭐. 책임 안 지고 공약이 한두 개예요. 이 개발은 된다면은 강남구의 중심을 지금의 청담이나 이런 강남역에서 동쪽으로 옮길 겁니다. 아마 송파구 잠실 쪽이랑 연담마가 되는 별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꽤 주목할 만하고 제가 관심 가지는 건 교통기관의 지하화 문제에서 하나 힌트를 줄 수 있다. 영동대교도 그렇지만 강남구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근데 이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인천이나 부산 쪽에서 그게 현실성이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다 국비를 해달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국비들이 다 서로 지금 뭐 특별법 만들고 그래가지고 4월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지하화 시키는 게 앞으로의 바뀔 인프라를 대비해서 저렇게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 거 지금 보기 싫다는 거죠. 오시려서 다 밑으로 넣는 네. 거예요? 언젠가 후회합니다. 조만간에. 지하하는 공간은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해놓고 나면 증개축이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포 골드라인이잖아요. 원래 고가로 만들 예정이었어요. 그랬으면은 2량을 4량 넓히고 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지하를 했고 수도권 전철 9호선은
원래 늘 예정으로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벽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8량까지 되는 건데 김포는 돈이 없어가지고 딱 1량으로 했어요.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는 출퇴근 시간만 사람이 많지 평균은 빕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적자예요. 원래 이제 이상적이려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연장할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네. 서울시 기준에 맞춰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엉켜가지고 지상도 싫고 신도시인데 지하로 놔야지 하고 또 서울시 그 요청을 맞추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9호선 지상으로 해서 모노레일처럼 제가 이번 책에서 강조한 게 대구가 3호선을 모노레일을 깔아서 효과를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4호선도 모노레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혐오하면 안 되는데 자꾸 고가를 혐오하는 게 있어요. 한국 시민. 그러니까 지하인데 그 결과가 김포 골드라인인 거고. 원래 9호선 모노레일 해서 지상으로 올리고 이거를 김포공항에서 끝나지 말고 김포에서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김포공항이 난리잖아요. 지금 서해선도 뚫려가지고 최소한 여기까지만 들어왔으면 까치산까지만 그럼 여기 2호선이잖아요. 부하가 줄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뚫었으면 더 뚫었으면 아이고. 이게 다들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정도 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꼬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번에 하려는 게 5호선이잖아요. 연장. 그게 이제 큰 틀에서는 김포시는 이렇게 가달라는 거고 대충 그냥 인천은 검단 신도시 개발하니까 이렇게 가다 말고 이렇게 가달라는 거고 김포시 안은 우리가 저 서울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도 받을 거니까 우리 쪽에 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검단이 껴버리면은 우리 시민들이 서서 간다. 그러니까 근데 김포만 가지고는 예타가 어려우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형식적으로만 딱 끄트머리에만 검단의 역을 만들어주겠다. 2개 정도. 인천은 다 통과해달라. 4개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일단 지금 대강이라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김포시 안을 받아들였는데 선거 끝나고 다시 얘기해보죠.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검단을 이번에 서구에서 분리해서 검단구가 되기로 했어요. 이제 검단구가 된 시점에서 이걸 아마 초대 검단구청장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 검단으로서도 제가 이제 답사가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은 검단은 원래 김포 땅입니다. 그러다 인천이 광역시 만들려고 땅을 뺏어온 게 검단이에요. 가져온 다음에도 인천시가 관리 안 해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 김포시와 예전 김포시였던 지역이 싸우는 거라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네. 또 한때 말 많았던 게 메가시티, 메가시티.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메가시티가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행정 메가시티 어려워요. 제일 힘든 문제가 그 국회의원들, 지역구 문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전북의 전주시하고 완주군 통합 문제죠. 두 개가 생활권은 같은데 국회의원 지역구가 걸려있다 보니까 참 통합이 여러 차례 안 돼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부산에 통합되려고 하는 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김해랑 양산인데 통합되면은 김해 시장이 김해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수도 확 줄어요. 할까요? 창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창원은 지금 승진시 되자마자 인구 줄고 있죠. 100만 아래 내려갈 것 같던데. 아마 지금 부전 마산 라인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만 창원에는 호재이자 악재인 상황인 게 여기가 이제 부산 서부 지역이고요. 강서구, 여기가 김해시, 여기가 창원시입니다. 대략 이런 라인으로 현재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라는 걸 놓고 있어요. 경전선 지선인 건데 이 동네 아파트 많이 지어요. 보시면 김해시는 신도시가 이쪽입니다. 유라지구라든지 장유지구라든지 중간은 김해공항 때문에 지금 소음 문제로 비어 있는 데고 여기가요? 예, 여기는 비어 있어요. 이걸 지금 가덕도로 뺀다는 게 계획인데 저는 순수하게 토목적으로 뭐 여러 차례 태풍을 피해를 입고는 결국은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병행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쪽 지역은 부산의 꿈은 이걸 완전 빼버리고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명지 신도시 여기처럼 어머. 여기는 부산 지역 언론에서도 말을 합니다만 대표적인 연약지반 문제라서 신호공단, 녹산공단도 건물이 많이 좀 기울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취약한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좀 있고요. 뭐 그런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연약지반에다가 지하로 터널 뚫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몇 년째 공사가 안 끝났어요. 공정률 거의 99%에서 거의 그 터널을 지금 못 해가지고 계속 99야. 행정가들이나 토목가들은 알기 때문에 고가도로 놓으려고 그랬는데 네. 고가철도로 부산 쪽 일부 주민들이 지하해달라고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죠. 이쪽은 왜 이러냐면 1956년 지도입니다. 보시면 모래 대마도라는 저 일본 대마도 말고 섬들이 많아요. 여기가 이제 가덕동고고 일본군 기지 있던 요 잘 보세요. 이제 진흙 모래죠.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송도 마냥 채워졌네. 네. 근데 송도는 그래도 이런 토목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사를 잘했다고.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현재 언론에서는 사상누각이라는 말까지 써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이런 게 이제 명지 신도시인 건데 요 지역이 56년 지도에는 모래 진흙이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동강 델타거든요. 강 하류에 모래가 쌓인 건데 새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만 땅이지 사실은 모래가 쌓여 있는 거라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 돼요. 근데 일부 잘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신항도 12년에 찍은 게 이런 사진인데 현재는 요 뒤에 아파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창원 운동지구라고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 간척을 하고 매립하고 해서 도시를 만드는 중이에요. 여기도요. 근데 다 지금 운동지구 꽤 커요. 여기 부전 마산 복선전철 마산이 창원시 마산이니까 이게 만들어지면은 부산 서쪽부터 김해 창원에 이어지는 일종의 벨트를 만들어서 창원이 같이 성장할지 창원의 인구가 안 그래도 다 부산 출퇴근 많이 하잖아요. 인구가 부산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창원이 한 가지 이제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창원이 크게 마산이 있고 진해가 있고 창원이 있는 거죠. 남쪽은 공업단지고 원래 계획이 이랬습니다. 북쪽은 주거단지. 보면 다 빼곡하죠, 집들. 이게 70년대 집들이거든요. 개발할 때. 요것들에 대해서 재건축이 허가가 대규모로 완화됐어요, 최근에. 지난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땅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건축이 발생한다면 창원이 인구를 부산이나 김해 쪽에 뺏기지 않고도 어느 정도 현재 시세를 유지할 만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부전 마산 만들어지고 결국 만들어질 텐데 부산 쪽에 인구가 넘어가는 시점이 빠를지 창원 내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이 빠를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예를 들어 마산 같은 경우가 이런 데인데 마산 해양 신도시 도시개발 여기 참 재밌게 만들었죠. 군부대나 공장 빠지고 만든 뭐 이런 데 부영 아파트 이런 데들 일부 있는데 아직 공급이 적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여기도 그렇고 하나 또 보시면 좀 이상하죠. 뭐죠? 여기도 군부대 빠지고 지금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여기 군부대나 공장을 이전시키고 아파트는 다 지었어요. 이제는 구도심 재건축 50년쯤 됐는데 여기 어떻게 할까가 창원의 미래다. 그러니까 창원은 뭐 100만 도시고 무엇보다 도청 소재지라서 희망이 없다 보진 않습니다. 인구 100만은 유지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있죠. 근데 이제 창원의 지인들 만나보면 부산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서울이 한동안 경기도 다 가져가다가 도로 뱉어내고 있잖아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다 경기도 인구 늘고 있잖아요. 부산이 그 시점이 언제 올까? 그에 따라서 경상남도 일부 도시들 울산이라든지 창원, 양산, 밀양 이런 데 파급효과들이 있겠죠. 아직 근데 부산은 포화 상태에 안 다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동부산 쪽이 중요한데 부산하면 사람들이 남포동, 중앙동, 영도 이렇게만 여기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5, 6도. 사실 부산의 미래는 이쪽에 있죠, 지금. 동부산, 오시리아. 이게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라는 건데요. 기장이 이렇게 대규모로 단지가 들어왔고 이케아라든지 저 넘어가 해운대입니다. 하나 넘어가. 해운대 자체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관광단지가 됐어요, 최근에. 이런 것도 다니고 옛날 동해남부선 철길 위에 굉장히 성공적인 관광 상품이 됐죠. 그리고 기장 원전이 있잖아요. 이코에서 해서 여기 병원도 들어오고 원자력 의학원 이런 거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장에 있었던 음성한 새님 마을인데 여기 빠져가지고 재건축이 일어날 것 같고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중심이 예전에는 부산역 주변 그리고 이제 동래 쪽이 있고 근데 오륙도라든지 센텀 이런 게 있었는데 더 동쪽으로 갈 것 같아요. 기장군 중심으로. 그리고 그게 무슨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냐면 여기가 이제 기장 지역이고 저쪽에 정관신도시라고 하나 큰 게 있고요. 좀만 가면 울산입니다. 울산이랑 연담화가 될 거예요 아마. 그 동해선 전철이 개통이 됐거든요. 그동안 철도였다가 이제 전철이에요. 도시지형 통근열차가 됐어요. 이제 태화항역까지 들어가죠 아마 얘가? 표시가 다르죠. 여기까지는 이른바 수도권 전철 같은 거고 여기부터는 철도인 거예요.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게. 그냥 이제 띡 하면은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더 편해져가지고 울산 인구의 부산 유입이 좀 되고 있고 부산은 아직 I'm still hungry예요. 서울은 이제 포화가 돼버려서 내뱉는 중인데 부산은 여전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지를 지켜보는 게 주변 도시들과 부산이 균형을 이룰 것이냐. 부산은 맨날 서울만 보고 욕하거든요. 빨리 저기 산업은행 내놔라. 부산 청년 인구 다 서울에 뺏긴다. 그리고 인천 인구가 300만 넘었죠. 조만간에 제2의 도시 위치를 뺏긴다. 인천에. 그러면서 부산 위기론만 내고 있는데 경남 주변 도시들은 부산에 의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인 메가시티를 만드는 방법이다. 뭐 부울경 연합이니 뭐 이런 말장난은 정치인들의 말장난인 것 뿐이고. 앞으로 그럼 대한민국 생활권이 그럼 크게 어떻게 좀 나뉘게 돼요? 세 개의 메가시티로 된다고 보죠.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말하는 행정구역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다. 교통망의 확충에 따라서 경기를 뛰어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서울권이 하나 만들어지고 동쪽으로는 중앙선과 경춘선을 따라서 춘천 일부 지역, 원주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고 있고 그렇게 커져요?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월경지라고 띄엄띄엄 존재하는 원주하고 서울 동북부 출퇴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면이거든요. 메가시티 만든다 그러면 도농도시하고 이 도농도시 통합해가지고 모든 지역이 딱 골고루 도시화가 된다 생각하는데 도시는 도시인들끼리 농촌은 농촌끼리 이해관계가 달라요. 서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인 행정가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그런 생활권의 재편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잘 드는 비유인데 서울 강북구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거하고 KTX 천안 아산역 주변의 역세권에서 서울역 오는 거하고 뭐가 더 가깝냐는 거죠. 천안 아산역이 가까워요. 역 주변만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 아산이라 그럴 때 천안시 동면에 저 아오네 장터 순대있권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천안 아산역이나 수도권 전철 신창역 그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망을 따라서 가늘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게 메가시티다. 그래서 이제 춘천, 원주 그렇고 서해선 따라서 고속도로와 철도를 따라서 화성 서부, 평택 서부, 아산 서부, 당진 동부, 예산 서부, 홍성 동부 쭉 이어지는 중이에요. 현재 가보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전, 세종, 청주, 논산, 계룡 등이 있고 아마도 중부권 얼마 전 대전 MBC 다녀와서 토론을 했었는데 여기 분들은 충청과 메가시티를 보고 싶어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전북 일부나 경북 일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중부권 메가시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여기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충청이라는 말을 내밀지 마시고 중부권이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포항부터 울산, 부산, 창원, 거제,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일부 고흥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동남권. 엄청 크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전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그러니까 이 발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은. 질문인데요. 일본 도쿄가 서부가 농촌이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그렇게 편입된 케이스예요. 교통이 좋아지면서. 그 경우는 예전에는 도쿄도 대부분이 농촌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분 없었던 거예요. 새로 편입된 거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이런 발상을 한 것도 유학하면서 익힌 게 있는데 서부가 딱 서부에 살았거든요. 철도망 따라서 가늘게 이어져요. 제가 비유를 잘하는 게 감자 고구마 캐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덩굴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게 그런 식으로 말된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따라가지고 광교 있고 동탄 있고 오산 있고 지제 있고 천안 한역이 있고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투표할 시민들이 그 단위만 강조하지만 면으로 존재하죠. 네, 도시민은 여러 곳 넘나들며 살고 있다.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면 단위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됐던 지역이 있어요. 서천군 장항읍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 여러분 근대 여행 가시는 동네죠, 여기. 여기는 같은 생활권이에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같은 생활권인데 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기 도로 다리 있잖아요. 이 다리를 몇십 년을 안 놨어요.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도 공약이 있었는데 놓은 게 10년쯤 됐나 싶습니다. 여기는 군장으로 묶어버리거든요. 군장대학도 있고 뭐 군장대교도 있고 군산장항이라고. 근데 행정가들의 눈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는 광역 정치인들인 건데 공약으로만 써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저 대전 가서 쇼핑 해야 되고 우리 병원은 꼭 내포 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익산이 가깝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도, 우리 시, 우리 구 이런 관심 없는데 행정가들 보면 꼭 둘레길도 우리 구만 다니게. 그러니까 애양심의 강요, 애국심의 강요 같은 거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존재하는 생활권을 무시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걸 피해를 본 게 새만금이죠.